점심시황입니다. 제가 10월 1일인가 9월 30일에 9월 서머리 10월 마일스톤즈 뭐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든 게 있잖아요. 일주일 전이더라고요. 그거 이제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셨어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10월의 어떤 통합적인 요약해 놓은 거니까 9월 요약하고요. 이더리움 보시면 5,420달러 정도,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53K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51K는 도달했고요. 53K도 넘길 거라고 봐요. 1파 상승이 54K에서 57K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1파 상승이 적어도 이달 중순 전에 도달하고요. 이달 중순 전에 도달하면, 빨리 도달하게 되면 이달 중순이 조정 기간이 될 수가 있어요. 1파 상승이 54에서 57K에서 상승이 끝난다면, 그렇게 되면은 52K에서 51K 사이까지 조정이 올 수 있어요. 52K에서 51K. 그러니까 54에서 57K를 1파가 되면 57K와 54K가 뭐 사실은 300달러나 차이가 나니까 상당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진폭에 따라서 조정이 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정이 만약에 57K까지 갔었으면 조정이 오더라도 52K 정도가 조정 구간의 바닥이 될 것이고, 54K 언저리에서 1파가 끝나면 51K까지 다시 내릴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요 정도로 보시는데, 제가 그 9월 서머리하고 10월 마일스톤즈 한 거는, 그 영상에서는 제가 3,400달러를 넘으면 이제 안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도 저도 계속 복귀를 합니다. 영상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사실 그게 50%예요. 스텔라 룸에는 제가 제 계좌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현재 한 10% 정도거든요. 제가 비슷한 시기에 가격대에 샀어요. 그런데 스텔라 룸에는 오늘도 뭐 한 0.5% 뭐 거의 본전 구간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격차가 거의 크게 날 때는 9% 정도까지 났었고요. 현재 지금 7% 정도 되는 거죠. 7에서 9% 정도 스텔라 루멘이라는 이런 알트 종류는, 리플도 그렇죠, 안 오르고 있는 거죠. 도지코인이 살짝 올라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서가 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상승률이 많이 나올 것들은 덜 오른 메이저 알트 종류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구독자께서 고민이 많으신 그 비트코인에 관련된, 코인 시장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가지. 요거 이제 1번, 2번은 제가 답변도 드렸었고 소멸이 됐어요. 그래서 재미로 한번 보자고요. 1번은 48,000불을 넘어서 52,000불까지 상승할 경우 이 한동안 다시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시고, 또 48,000불을 한동안 넘지 못한다면 다시 39,000불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 고민이 되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48,000불을 훌쩍 넘어섰죠. 그러니 39,000불까지 가는 걱정을 현재로서는 소멸된 거니까, 이 1번과 2번은 어쨌든 52,000불 갔을 때 48,000불 다시 오지 않을까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거가 없어요. 48,000불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까 정리 드리면 54,000불에서 57,000불까지가 1파 상승 지점이 될 거로 보인다, 현재로. 3번과 4번을 보실게요. 익명성 코인에 관심이 많으셔요, 이분이. 익명성 코인에 대해서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그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익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지 가치 추구는 익명성이에요. 그 익명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암호 저장하는 방식을 누가 그 주체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어느 회사가 한 30명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점심을 대 먹어요, 한바집에서. 그러면은 30명이 와서 장부를 매달 쓰잖아요. 근데 내가 먹은 사람이 내 이름을 쓰는 것이, 내 본명과 이름, 내 본명을 쓰고 밥을 먹는 게 비익명성.
내 이름이 기록되니까 내가 밥 먹은 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30명이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장부가 누구한테 빼돌려질 때 아니면 다른 식당 주인한테 빼돌려질 때 이 사람한테 명함이 갈 수 있고 이메일 갈 수 있고 다른 식당에서 홍보가 갈 수 있어. 그래서 또는 보험회사가 그걸 빼돌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보이스피싱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익명성이 유지돼야 되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 그래서 밥 먹을 때 내 이름 안 쓰고 신분보호가 되고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데려와서 먹고 막 한 4명이 내 아이들도 처도 데려와서 먹고 다 그냥 V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직원처럼. 이렇게 하니까 익명성이 또 폐단이 되죠. 악용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용 사례가 이제 우리가 코인 시장으로 보면은 익명성이 가진 그 양면의 그 위험도 때문에 정부나 국가나 그리고 어떤 큰 조직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위험도를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익명성이라는 거는 암호에서 시작이 됐는데 국가 기밀 또는 그 서로 오가는데 누가 누구 어떻게 이동했는지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그거에 이제 대가가 지금 하나 살아계신 데이비드 차움인가 아무튼 차움 박사가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입힌 이 암호화폐 이전에 이미 익명성에 대한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이 입혀지지 않았던 때부터 원래 이제 원조로 고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사토시 조직이 부류가 만들어서 이걸 이제 블록체인화해서 비트코인을 만든 거죠. 존 메가피도 몇 달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양반도 사실은 컴퓨터의 그 보안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부를 창출하신 분이잖아요. 탈중앙화, 정부에 대한 불신. 그 정부가 하는 짓이 선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메가피도 멕시코까지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자기 큰 재산들을 다 압류당하고 나중에 말년에 자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존 메가피도 그렇고 그 데이비드 차움 박사도 그렇고 자, 다들 신원 인증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폐단 그래서 익명성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따지면 헤데라 해시그래프 코인이 좋잖아요. 그 농업인을 위한 그 전문적인 코인이니까. 뭐 전 세계 뭐 2억 인구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헤데라 코인이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블록체인화해서. 그리고 예술가들은 NFT 코인이 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내 예술 작품을 이 대체 불가능하게 코인으로 화해서 이걸 기록화하고 판매하고 보안업체나 자기 관련 업무에 특출나게 계신 분들은 이런 그 익명성 코인을 또 좋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깊게 파고 들어가는 내 매니악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과 별개다. 익명성 코인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험해요. 투자 가치로 보면. 내 돈을 손실해 가면서까지 투자하는 거나 개발하는 것은 내가 굉장한 가치를 두고 내가 돈이 굉장히 잉여 자금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호라서 이 분야를 계속 내가 연구하고 R&D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면 모르는데 우리 같은 개인이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그게 가치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그 말하자면 뭐 그런 가치를 부추기는 언론에 너무 따라가실 필요는 나는 위험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어떤 익명성의 보호 가치,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치 투영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 혁명하려고 민주주의 실현하려고 지금 코인 사고 파는 거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프라이버시를 실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하는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꼭 코인 시장에서 이 일을 안 하셔도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익명성 코인이나 이 인구도 되게 적고 우리는 또 남북의 대치가 있고 스파이 문화가 아직도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은 나라 특징에서는 익명성 코인은 절대 개인이 점유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도 당할 거고 뒷배로 올가미에 걸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아시죠? 오래된 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괜히 인생 망가진다. 굳이 익명성 코인에다 투자 안 하더라도 펌핑 나오는 거 많다. 덜 불확실하고 덜 위험한 코인에 펌핑이 나올 만한 가치를 가진 것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는 익명성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 이렇게 대본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주저리 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익명성 코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54에서 57K까지 보시는데, 제가 이 정도면은 조정이 이제 들어올 때 됐다 라고 할 때는 뭐 긴급이든 뭐든 보내드리겠습니다.